처음에 건물주가 되셨을 때 얼마의 자본금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새 다른 유튜버분들 보니까 현금 5억으로 강남 공투 이러한 이야기 많잖아요. 못해도 5억은 되지 않을까요? 제가 21년도에 건물 서울에 투자를 했을 때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현금 0원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퍼티 파트너스입니다. 푸파님, 옛날에 대한민국이 한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요새도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는 대출금리가 좀 다소 내려가가지고 상반기 때보다는 그래도 매수문의 연락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래퍼 스윙스님이 디스를 당하셨더라고요. 건방진 샹놈 랩 못한 애들이 나 디스할 거면 이제부터 내가 조건 하나만 딱 걸게, 알았지? 건물 두 채 산 다음에 그게 요건이야. 그리고 최근에는 래퍼분들께서도 건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건물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아까 PD님께서 말씀해주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래퍼분들도 그 얘기를 하는 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보여주는 게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내 클라이언트가 회사를 내방을 했을 때 그 건물이 4억이라면은 그래도 신뢰가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위해서 매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이자 비용을 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투자 때문에 건물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푸파님은 몇 살에 건물주가 되셨어요? 제가 21년도에 건물주가 됐다 보니까 만으로 26살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몇 개세요? 지금 많이 작은데 서울에 그래도 4채 정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2025년도에는 강남에 4억을 매입을 하려고요. 그래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건만 들어봐도 제가 알고 있는 건 40억에서 50억 정도 되실 텐데 혹시 금수저이신가요? 아니요, 금수저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어린 나이에 서울에 건물 4개를 갖게 되셨을까요? 제가 군대를 전역을 하고서 빌딩 매매 쪽으로 중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빌딩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건물주가 되셨을 때 얼마의 자본금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새 다른 유튜버분들 보니까 현금 5억으로 강남 공투 이러한 이야기 많잖아요. 못해도 5억은 되지 않을까요? 제가 21년도에 건물 서울에 투자를 했을 때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현금 0원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처음에 투자한 물건이 매매 금액은 2억 6천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 비용하고 부대 비용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은 약 6천만 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합치면 총 사업 비용이 약 3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담보대출 2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저희가 1억 2천이 필요한데 제가 공동투자를 저 포함해서 2명이서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각자 약 6천만 원씩 필요한데 제가 신용대출로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처음 건물 투자한 게 0원으로 투자를 한 거죠. 지금 같은 고금리 시장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투자가 가능할까요?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본 것 중에서는 진짜 신용도가 좋으시면은 매매 금액의 90%까지 대출을 받으신 분도 봤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 지금 고금리 시장에서 무리하게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를 그닥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처음 건물 매입 당시 이자보다 지금 현재 이자가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신용대출로 받았던 6천만 원은 전부 다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기업이 임차해 있고 임대료를 밀린 적이 다 한 번도 없을 뿐더러 이게 정말 다행인 게 저희가 월 이자 납부하는 것보다 월세가 지금 현재는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처음 투자한 물건이 서울의 아파트보다 낮은 금액대인데 그런 건물이 있나요? 무조건 찾아보면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분들이 건물주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현금 0원으로 투자를 했고, 하지만 지금 금리가 높아가지고 막 무리하게 대출을 추천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한 건물 4개 중에서 공개한 거 2개 있잖아요. 영등포 거하고 하계동 거 있는데 그거 보고 연락 문의가 진짜 많이 오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저희가 다루는 물건이 진짜 적게는 30억부터 많게는 1,000억 이상이다 보니까 사실 응대를 잘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건이 나온다면은 그때 잊지 않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한 게 공동투자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동투자를 추천하시나요? 저는 지금 공동투자에 대한 장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생전 모르는 사람이랑 수억 수십억을 공유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사람과 투자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투자의 장단점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 20대 젊은 직장인이 월급 200만 원 받으면
분들은 그걸로 저축할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건물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제가 빌딩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지만 돈 잘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20대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밸류업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친구들을 봐도 20대에 나는 꿈이 없다, 하고 싶은 게 없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20대 초반인 저도 꿈이 없었고 하고 싶은 게 없었고 잘하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저는 엄청 내성적인 성격이고 엄청 낯을 가려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인정을 받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다 보니까 돈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20대에 서울의 건물주가 됐습니다. 제가 아직 20대지만 20대는 정말 중요한 나이고 실패를 여러 번 해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뭐라도 도전하세요. 푸파님, 요새 빌딩 매매에 있어서 강의나 전자책을 추천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일부 강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부 강의는 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가 안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배움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든 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빌딩 매매 시장은 엄청 투명해요. 정보도 많고. 그래서 굳이 돈을 들여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은 정보들이 정말 많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만 해도 내 열정만 있으면은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나 이런 것들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안 해요. 사람은 진짜 게을러서 강의를 듣고 실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같은 중개법인들을 여러 군데를 컨택을 해서 내가 찾고 있는 컨셉을 전달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어떤 물건인지 실제적으로 그 물건들을 받아보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너무 투명해지고 프롭테크 기업, 뭐 디스코나 밸류맵, 실거래 사이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빌딩 시장에서 건물 투자를 잘 못하면은 진짜 그거는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중개법인에서 그리고 보유한 A급의 물건들의 80~90%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회사에서 나한테 빠르게 정보를 주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푸파님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난 스카이 대학에 가는 게 목표야. 나는 몸을 만드는 게 목표야. 각자 이런 목표들이 있잖아요. 이 목표를 이루시려고 시간 투자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한 게 이 투자라는 종목에 들어오면은 시간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단순히 유튜브나 블로그 강의 몇 개의 글을 보고서 컨설팅 업체에서 추천하는 물건이나 종목을 투자를 하시고 운이 좋게도 잘 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내가 시간을 안 쓰고 스카이 대학을 가겠다, 안 되거든요. 내가 운동에 시간을 투자를 안 하고서 몸을 만들겠다, 안 되거든요. 투자에 성공을 하시려면 시간을 쓰셔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리스크 헤지를 최대한 해야 됩니다. 남들이 이뤄낸 부를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투자에 시간을 쓰셔가지고 공부를 무조건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더욱이 부동산 투자는 작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잖아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시기도 하고. 근데 단순히 유튜브나 블로그를 믿고서 투자를 한다? 투자의 책임은 유튜브랑 블로그가 안 져줍니다. 남이 책임을 안 져줘요. 본인이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본인이 물건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돼요.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떨어질 텐데 건물 매매를 이 시기에 추천하시나요? 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을 살 타이밍은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유튜버가 말씀해 주신 건데 저도 그 내용에 동감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부동산 폭등론자도 폭락론자도 아닙니다. 저희도 건물 4개를 투자를 했고 저는 균등론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정말 폭락론자는 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폭등론자들은 본인이 부채 관리를 하고 감당 가능한 리스크만 지시면 이기는 겁니다. 인구 감소, 금융부채, 가계부채 터지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코로나같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항상 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위기에도 누군가는 기회를 삼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짜장면 가격이 2,000원으로 떨어지길 바라는 게, 본인의 월급이 반토막 나길 바라는 게 폭락론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폭락론자는 되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라퍼티 파트너스였습니다.